프로세스란 또 무엇인가? 이제 그게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개괄적으로 이 띵킹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논리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띵킹 프로세스도 논리적인 사고 과정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도와주는 그런 다이어그램이고 도구입니다. 근데 우리가 논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쉽게 이야기했을 때 무슨 말이냐? 나는 그것을 어떤 주장이나 의견에 자기의 근거를 제시한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으면 논리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거 없이 주장만 하는 것들은 좀 당혹스럽고 또 좀 머리가 아프죠. 특히 이렇게 조금 성숙한 사람들,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근거 없이 듣는 이야기에 굉장히 피곤해요. 그리고 그렇게 강요받는 느낌도 좀 있고, 그랬을 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강하고, 반대로 뭔가의 이유를 설명을 받으면서 이해가 됐을 때는 해야 돼요. 굉장히 기분도 좋고 편합니다. 발생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돼요. 개연성. 또 빠진 것이 없다. 표본이 충분하다. 충분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근거로 충분하다. 충분성. 또 제시된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있어야 돼. 동떨어진 이야기면은 좀 설득력이 없죠. 그래서 하고 그 근거가 나름대로 이제 합당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합당한데, 사실은 또 근거가 합당하다는 판단은 누가 하냐? 그거는 듣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거를 제시를 했는데 그 제시 받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주장을 하고 근거를 제시할 거냐, 상대에 따라서 주장과 근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뭐 기회주의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 말을 듣는 사람한테 맞추어서 내가 해야 될 말을 골라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논리적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도 상대방이 지금 관심이 없고 저기 하고 그러는데 막 이야기를 해야 되면 안 돼요. 마케팅에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자기가 뭐 제품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지, 다짜고짜로 제품 자랑만 해가지고는 퇴짜 맞고 이렇게 실적을 올릴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시된 근거를 듣는 사람이 판단한다 그 말이야. 자, 이런 예가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5장을 복사해야 하는데 먼저 복사기를 사용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지금 굉장히 바쁜 일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이유를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똑같은 말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 뒤에 이유가 제시가 되지 않았어. 근데 다른 사람은 또 똑같은 말을 하면서 이유를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유가 왜냐하면 제가 꼭 복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근거를 제시를 했어요. 자,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여러분이 알겠죠? 이거는 근거가 제시가 됐어. 이거는 제시가 안 돼 있어. 근데 이거는 근거가 제시는 되기는 됐지만, 얼핏 어떻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근거가 조금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누구든지 다 복사하러 와서 복사기 쓰려고 하지, 복사를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복사를 내가 해야 하니까 내가 복사기 좀 먼저 씁시다. 그러면은 먼저 쓰겠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관련성이 없는 근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얼핏 내가 보기에는 이게 합당한 근거는 아니야. 근데 복사기 앞에서 복사를 막 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래요, 당신 먼저 복사하세요 하고
양보를 하고 승낙을 해주는 그 확률이 어느 게 더 높을 거냐 하는 건데, 이 셋 중에 확률이 어떤 게 제일 높고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일단 근거가 있는 게 확률이 더 높겠죠. 승낙, 양보를 받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데 더 여기서 조금 재밌는 것은 이 승낙률이 1번하고 3번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2번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야. 근데 1번하고 3번이 큰 차이가 없어. 1% 차이는 그 차이가 있는 게 아니야, 여기서. 그러니까 근거를 제시를 했지만 그거를 듣는 사람은 그냥 근거가 제시됐다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이걸 자세히 따지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둘 다 합당한 거야. 뭔가 자기 사정이 있구나, 그런 정도의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면 합당한 거야. 그래서 1번과 3번이 거의 같다는 이야기야. 여기서 아무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근거를 제시를 하는 것이 설득력이 높다. 그 다음에 그 근거가 합당한 근거가 돼야 되는데,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의 판단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그 사람의 관점에서 그 사람이 판단한다. 키우는 것은 첫 번째, 분류를 잘하는 것도 논리성을 키우는 거예요. 두 번째, 상관관계를 잘 활용하는 것. 세 번째, 인과관계를 활용하는 것. 이 세 가지 방법을 써서 우리는 논리성으로 전개할 게 이제 상관관계, 인과관계. 근데 상관관계라는 것은 내가 오늘 여기서 설명을 깊이 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부분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적인 분석을 하는 것들은 다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들이야. 그래서 요즘에 말하는 것 중에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게 있고, 또 빅데이터 이런 용어들이 있고, 식스 시그마 이런 기법들이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 여러 데이터들을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뭔가 유익한 자료로 만들어내는데, 그게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들이야, 대부분. 그래서 상관관계라는 것은 어떤 이유나 근거가 주로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이렇게 나왔더라, 그게 이유나 근거예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마이닝을 해서 어느 그 마트에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를 분석을 한 게 있어. 그랬더니 아무튼 여러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나온 결과 중에 하나가, 기저귀를 사가는 사람들이 함께 맥주를 사가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걸 밝혀냈어. 기저귀 판매량과 맥주의 판매량, 또 그 구매자들의 어떤 취향, 이런 걸로 봤을 때 상관관계가 있다, 그 말이야. 기저귀 구매하는 것과 맥주 구매하는 것이. 이제 이유는 모릅니다. 왜 맥주를 사가는지 이유는 몰라, 기저귀 사가는 사람이. 오케이, 이유를 알 필요는 없어. 단지 그걸 이용해서 매장을 배치를 할 때 기저귀 코너와 맥주 코너를 나란히 좀 가까이 두면은 소비자들이 편리해가지고 조금 더 편리하게 잘 사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그걸 활용을 했어요. 그런 정도로. 그랬더니 진짜 그 매출이 좀 더 늘어났다.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오케이. 굳이 이유를 알 필요는 없을 때 상관관계는 뭐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트렌드나 여러 가지.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은 이제 엄청나죠.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것은 슈퍼컴을 동원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데이터.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거래된 주식에 관한 데이터. 그러면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식 종류도 다를 것이고, 거래한 사람도 많을 것이고, 거래 횟수라든가, 거래 어떤 뭐 증권사, 이런 어떤 거 관련 자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1년 동안 정도의 그 데이터를 갖다가 슈퍼컴을 동원해가지고 뭔가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 그러면 거기서 뭔가에 얻어낼 수 있는 중요한 트렌드나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 뭐 그렇게까지도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어요. 그것도 대단히 뭐 일단은 논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내가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띵킹 프로세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과관계. 자, 인과관계는 뭐냐? 원인과 결과의 관계죠. 인자가 원인의 그 인자고, 과는 결과의 과자야. 영어로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이야. cause and effect야. 그러니까 effect, 결과가 일어난 것에 대한 원인을 캐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분류나 상관관계는 우리가 이미 많이 경험을 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인과관계에 대한 경험이나 또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 이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자연과학에서는 인과관계를 많이 쓰고, 그것이 자연과학 하는 방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과학 또는 경영학, 관리, 이런 쪽에서 또 수치가 아닌 어떤 개념적인 부분에서의 인과관계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쉽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TOC-TP는 이 인과관계를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일이란 게 뭐냐?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thinking process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잡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하려고 했을 때 인과관계를 사용을 한다 하는 이야기. 자, 이거를 한번 좀 따라가면서 보겠습니다. 인과관계.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관계예요. 어떤 사실과 다른 사실 간에. 근데 여기에 전통적 논리학, 과학적 방법론, 이 말들이 적혀 있는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엄밀한 의미로 보면은 인과관계를 밝혀낸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의 같은 원인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동일한 결과가 항상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인과관계의 엄밀한 의미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원인, 동일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현상이나 결과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약간 인과관계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지금 과학적 방법론에서 이야기야. 그게 무슨 말이냐? 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활용한다는 것은 동일하다고 여겨지는 조건에서도 다른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인과율이 깨졌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은 그 다른 요소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다시 또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 그게 과학적 방법이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는 항상 같은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인과관계를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보완해 가지고 항상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뭔가의 그런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 거. 그게 과학적 방법이다. 이 말.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려고 하는 것은 이 과학적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100% 검증이 됐다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런 인과관계의 개념을 여러 군데 써가지고 좀 더 발전적인 것으로 이렇게 가려고 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특히 이것을 자연과학이 아닌 사회과학 영역에 쓰려고 했을 때는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고 판단을 누가 하느냐, 실험을 하고 뭐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고 이렇게까지 안 가요. 누가 그것을 인과관계에 있다고 판단하느냐, 그게 관련된 구성원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합의를 해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인과관계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과학적 방법론이에요. 지금 내 말의 의미가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하면은 100% 개런티할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인과관계가 확인이 안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 정도면 이 원인에 의해서 이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고 인정을 하면은 그냥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 가면서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을 하고 해결책을 찾는다. 그것이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과학적 방법이다. 이렇게 원인을 확인을 해요. 손을 대이는 원인이 뜨거운 난로를 만지면서 내 손에 보호장치가 없을 때 손을 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이것의 원인이 되는 거야. 이 두 가지가 합쳐서.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타원형을 그려서 쓰고, TOC 용어로는 이걸 바나나라 그래. 바나나. 그래서 화살표를 가지고 하면은 이게 원인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인과관계로 이게 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로 이걸 분석을 해놨을 때 우리는 개선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손에 대이지 않는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에 보호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를 보호장치를 만드는 쪽으로, 이쪽에 개선에 초점을 맞추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이런 식이에요.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이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고 프로세스의 기본적인 하나의, 제가 다른 데서 받은 자료인데, 정조대왕께서도 정조치세의록에서 인과관계 이야기를 했어요. 이치를 따질 때는 반드시 깊이 생각하고 힘써 탐구해라. 의심할 것이 더 이상 없는 곳에서 의심을 일으키고, 의심을 일으킨 곳에서 또다시 의심을 일으켜가지고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없는 완전한 지경에 바짝 다가서야 비로소 시원스럽게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계속 의심을 해가면서 그 원인을 밝혀내라 그 말이에요. 또 어떤 의미로는 예상되는 결과도 한번 생각해봐라 그 말일 수도 있죠. 또 도요타 자동차도 삼성 이건희 회장도 이렇게 5번의 왜라고 물으라고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정도로 괜찮으냐? 뭔가 빠뜨린 것은 없느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당연한 것인가? 좀 더 좋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면서 하나의 어떤 결과나 현상을 놓고 이유를, 원인을 5번 밑으로 내려가라 이 말이야. 그 원인의 원인을 5개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찾아봐라. 이게 5번의 왜예요. 유명한 말이잖아요. Five Whys. 근데 이런 게 다 인과관계를 밝혀가지고 밝히면서 깊이 사고해라 그 말이야. 근데 TOC에서도 인과관계를 활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한다. 근데 무엇이 다르냐 이 말이야. 무엇이 다르냐.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도요타의 5번의 왜는 하나의 결과를 놓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밑으로만 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의 결과, 하나의 현상을 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현상이나 결과에 대한 이유로서는 언뜻 깊은 이유를 다 찾아낸 것 같지만은 하나의 현상이 나타났을 때 하나의 원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밑으로. 수평적인 복수의 여러 개의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자칫
하나로만 깊이 들어가는 것은 부분 최적에 머무를 수가 있고 지역적인 원인을 일부분의 원인만을 밝힐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OC에서는 하나의 결과만 놓고 각각의 따로따로의 원인을 찾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여러 개의 전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개의 결과나 현상을 놓고 거기에 대한 공통 원인, 복합적인 원인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시스템적이고 전체적인 그런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엮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내가 한 이야기는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다른가?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서 머릿속에 담아두고 정말 그런가? 이런 의문 속에서 계속 여러분 스스로 검증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TOCTP의 의미고 인과관계를 이렇게 엮어내는 거예요. 충분조건 사고와 필요조건 사고로. 어떤 경우에는 원인을 가지고 결과를 예상해보고 어떤 경우에는 결과를 먼저 설정해놓고 원인을 이렇게 찾아가보고 하면서 인과관계를 엮어내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 아주 복잡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 문제를 설명해주는 공통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문제라는 것을 환자로 놓고 비유를 해봅시다. 의사가 말이에요, 하는 역할은 환자가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했을 때 그러한 증상이 야기되는 그런 증상을 일으키는 뭔가의 원인을 찾는 거죠. 그걸 이름하여 병이라 그러잖아요. 병을 찾아내는 게 의사의 임무고 그 병에 맞는 처방을 내리는 게 의사의 임무예요. 그러면 띵킹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사람도 똑같이 그와 같은 의사의 입장이다 하는 이야기지. 우리가 겪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아까 내가 보여준 거 있었죠.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냐 그랬더니 한 60가지를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 그러면 그 60가지를 놓고 그런 60가지가 발생되는 뭔가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이런 것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데 인과관계를 활용하면 그게 비교적 그래도 단순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 그게 더 수월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 그냥 인과관계 없이 나열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열만 되어 있는. 근데 여기는 나열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뭔가로 연결이 되어 있어.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어. 화살표가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이 네 개를 움직이려면 하나씩 따로따로 움직여야 돼. 이거 움직이고 저거 움직이고 이렇게 따로따로. 근데 이거는 전체를 움직이려면은 이거를 움직이면은 이게 원인 움직이면은 이게 변하고 바뀌고 해서 전체가 다 바뀔 수가 있는 거야. 이거 하나 잡아당기면은 다 따라온다 이 말이야. 연결한 것은 인과관계야. 인과관계라는 것은 뭔가가 흘러가는 거지. 생각이 흘러가는 거지. 예?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이게 쉽고 간단한 것 같지만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거야. 컨트롤 포인트가 4개야. 여기는 컨트롤 포인트가 하나야. 그래서 인과관계라는 건 뭐예요? 이런 것들을 엮어내서 단순하게 만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엮어내서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인과관계. 상관관계나 분류만 갖고는 안 돼. 단순하게 만들기 어려워. 상관관계는 엮어지지 않았을까? 상관관계는 이 둘 사이는 어떻게 엮어낼지 모르지만은 나머지 관계들을 다 엮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봅시다. 이거는 사실 회사에서 있었던 건데 인원 관리의 어떤 상황이 어떤 거냐, 또 거기에 대한 방안 같은 거를 좀 내놔봐라 했더니 이렇게 적어서 내놨어요. 설계 역량, 개발 기간, 소요인은 업무 현황이 어쩌고, 제작 역량이 어떻고, 방안은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내가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는데, 이걸 그대로 봐가지고는 내가 머릿속이 정리가 안 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거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출발해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이런 어떤 아이디어가 그림이 하나도 안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렸어. 인과관계를 엮어서.
내용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만 여러분 보세요. 그랬더니 개발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떤 공작기기의 개발은 특성상 1인이 개발하기에는 업무 분야가 광범위하게 넓어. 그래서 업무 배정을 개발자의 전문 분야에 맞추기가 어렵고 또 새로운 많은 제품이 단기간 출시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야.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서 인과관계로 분석을 했더니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이 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원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면은 나오는 말이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 인원이 부족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안에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은 하나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 인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말은 사람들이 말은 하지만 따져놓고 보니까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 이 말이 지금 여기서.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가? 엮어놨을 때하고 엮지 않았을 때하고 그냥 나열만 해놨을 때하고 이렇게 인과관계를 해놨어요. 인과관계의 유력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훨씬 개선 활동이나 개선을 어떤 초점을 더 잡아갈 수가 있는 거지.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갈등으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현상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자연현상에는. 그래서 갈등이 없다는 말은 뭐든지 원인을 밝혀서 명쾌하게 그거를 해석을 하고 있다 그 말이야. 왜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규칙적으로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도느냐 그 이유를 밝혀낸다 이 말이야. 근데 사회 조직 현상에서는 그 명쾌하게 이렇게 밝혀지지 않고 풀어지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조직의 문제는 80% 이상이 심리적, 인간적인 문제 등 비물리적인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에 언뜻 보이질 않아.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더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가 있는 거야. 맞죠? 그랬을 때 TOC, TP는 이러한 비물리적인 문제점들을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걸 버벌라이즈라고 그래, 영어로. 적는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 그래서 적어서 이렇게 다이아그램을 그려가면서 생각을 이어가는 거야. 적지 않고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것은 더 이상 뭐 생각을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그렇게 해도 돼. 말로 생각했던 걸 말로 표현하는 것은 너는 나중에 문자로 적지 않는 한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말로 하는 거하고 적는 거하고 또 상당히 다른 어떤 그 차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적어야 돼. 그래서 인과관계를 사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 요소까지도 반영을 하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런 방법을 배웠을 때 그 다음에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여기다가 반영을 할 수 있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구성원들의 컨센서스를 도모하는 겁니다. 아까 내가 과학적 방법을 이야기했을 때 100% 개런티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구성원들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걸로 그냥 결론을 내리고 다음 단계로 나가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 그게 심리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거야. 혹시 틀렸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컨센서스를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도모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지. 그것을 100% 개런티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에너지를 너무 소모하는 것이 결코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말이야. 그런 게 심리적인 요소를 반영한다는 뜻이야. 공감대 형성. 자, 그래서 논리나무가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증발그룹, 현재 상황나무, 미래 상황나무, 선행조건나무, 이행계획나무 이렇게 있어요. 영어로 EC, CRT, FRT, PRT, TRT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물론 지금은
이것 말고 또 SNC 추리, 전략과 전술나무라는 것도 있고, 또 네거티브 브랜치 이런 것들도 하나의 또 다른 영역의 다이어그램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일단 요 5가지를 익히고 있으면은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5가지의 논리나무를 하나씩 문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용도와 작성법과 이런 거 해서 그것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일단 그러한 것들을 익혀놓는 것 자체가 내 생각하는 방법, 능력을 키워주는 거야.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하지? 작성하는 과정이 내가 생각하는 과정하고 굉장히 일치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프로세스야,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는 프로세스가 곧 내 생각에 현명한 생각을 도출해내는 과정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논리나무들 간의 관계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 EC-CRT는 무엇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EC와 FRT를 이용해서 어떤 모습으로 바꿀 것이냐. 자기가 바라는 어떤 목표 설정을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PRT와 TRT를 이용해서, 구체적인 그 실행 과정이나 이행 방안을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려고 해. as-is에서 또는 to B로 가려고 해. 그랬을 때 이게 as-is고 이게 to B고 이게 how야. 그럼 어떻게 이것을 이 단계에서 이렇게 갈 것이냐.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여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아무튼 우리가 배워갈 겁니다. 여러 가지 말이 적혀 있지만은 요게 사실은 또 핵심이야. 그냥 오늘은 사고 흐름을 개선하는 거야. 사고 흐름. 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한테로 건네져 가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한테 건네져 오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뭔가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면서 근거가 있으면서 이렇게 주고받아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자는 거야. 그랬을 때 갈등이 해소되고 소통이 되고 또 뭐야? 컨센서스가 구축이 된다, 만들어진다. 그러다 보면은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켜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다. 복잡하다는 게 규모가 꼭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규모는. 근데 난감한 것이 복잡한 문제야. 근데 그게 가닥이 잡히더라, 이 말. 잡힐 수 있다, 그 말. 그래서 TOCTP는 옳지 않은 가정에 도전하여 핵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변화를 추구하는 논리적 문제이다. 지금 여기에 가정이란 말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 가정, assumption이란 말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가정에 도전한다는 것, 고정관념에 도전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 해결할 때 실마리가 됩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들도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배워두면은 개인 생활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일상 업무에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업무 개선 프로젝트에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그런 부분 또는 직장에서 또는 추진을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정책 수립. 그래서 소규모 문제 해결, 협상, 의사소통, 동기유발, 기획능력 향상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이게 하나의 경영 스킬이 될 수도 있는 거. 성공 사례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만은 내가 그 블로그에도 올려놓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BMG라는 어떤 그 자동차 부품 회사가 GM하고 거래를 할 때 GM에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요청을 해왔는데 다른 데서는 전부 계약을 포기했지만은 이 회사는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계약을 해서 나중에는 그것을 큰 어떤 성공으로 그 계약에 의해서 많은 매출을 더 올리게 되는 그런 것으로 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그런 판단이 어떻게 나왔느냐? 차근차근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지금은 불리하지만 내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분석에 따라서 자기들이 개선 활동을 해서 큰 성과를, 이익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또 요거 지난번에 내가 배포했던 자료 중에 다시 내가 여기다 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 인천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놓고 이렇게 교과목을 가르칠 때 이런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교과목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학생들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생각을 좀 바꿔주기 위해서 다이어그램을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지금 아까 했던 구름 아닙니까? 증발구름. 학생들이 이런 것을 그려가면서 학업이나 자기 어떤 생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생각하는 어떤 도구로 쓴다. 이거를 우리는 TOC Pro Educ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이 띵킹 프로세스를 사용을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요, 이게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이 최근에 들어서 이거를 보급을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누가 보급하냐? 이 TOC 컨설턴트들이, 기업의 경영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자기 여가 활동 비슷하게 하면서 학부모들을 모으고 선생님들을 모아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이렇게 하는 게, 이걸 써서 교육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이걸 소개해드렸더니 그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활동을 해가지고 뭡니까? 컨퍼런스도 매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유튜브에다 올려놨어. 이거를 한번 볼까요? 아무거나 눌러서 한번 볼까? 나도 내용이 뭔 말인지는 몰라. 전부 일본말로 나오니까. 응?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부 거기서 올려놓은 동영상들이네. TOC Pro Education Japan. 뭐 현장의 개혁은 교육을 위한 TOC로부터, 교육을 위한 TOC가 TOCF예요.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나는 이거를 보고 사실 너무 놀랬어. 너무. 그래. 네. 자, 아무튼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기로 하고, 뭐냐 이거야. 이거는 아까 내가 개인에게 쓸 수도 있고 조직에 쓸 수도 있고 뭐 국가적인 정책 개발에 쓸 수도 있고 그랬다 했죠. 이거는 뭡니까? 내 후세를 위해서 쓴다. 후세를. 뭐 아까 말했던 게 현재고, TOCFE는 미래를 위한 대비다. 그러지 않아요? 미래를 위한 대비.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학생들이 그래도 국회의원이 되고 어디 윗자리 있고 했을 때 그러한 어떤 그 여러 가지 모습에서 더 나아지지 않겠어요? 미래를 위한 하나의 도구다. 이렇게 봅니다.